아더터 노란책 미니 모의고사 14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쓸 수 있는 조건이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이 등비수열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a제곱은 9, 근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 2번 fx의 극대값이 라고 했으니까 원래 국룰대로 가보면 그냥 이제 미분해서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극대가 1,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얼마? a 플러스 2. 이 친구가 7이 되니까 a가 5.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3차함수 성질을 하나 알아두면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얘가 이제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럼 얘만 봤을 때는 핵심이 뭐다? 근이 딱 대칭이 되죠. 이런 식으로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3차함수 비율 관계가 있는데 요거 한 번만 그냥 정리를 해둡시다. 뭐 이러네. 자, 요렇게 변곡점까지. 그러면 3차함수가 3차함수 비율 관계입니다. 얘가 x값의 비율 관계. 요렇게 했을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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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렇게 했을 때 요 친구가 길이가 1 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이 증명 방법은 미분만 해보시면 됩니다. 미분만 해보시면 3차함수는 항상 변곡점을 기준으로 지날 때 무조건 1대 루트 3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고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a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7이니까 a가 5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3차함수 비율관계 한번 알아두시고 답이 5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자, 3번 x는 0에서 연속. 우리가 0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좌우 극한 함수값만 보면 되죠. 그러면 0에 이미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고 0의 우극한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러면 0의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은 2가 되니까 2에 2 플러스 k. 근데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f0가 이미 0이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럼 이게 같으려고 하면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속성 하면 좌우 극한 값만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고 3대 1인 삼각형이 있답니다. 길이가 많이 주어졌고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 자,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핵심이 뭐? 얘가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3분의 파이는 BC가 우리가 이제 14죠. 그러면 BC 길이가 14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7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분 길이를 AC 길이를 K라 하고 여기가 3K라고 했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습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가 많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맞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에 2 곱하기 3K 곱하기 K에 9K 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3, 9, 27 3, 4, 14. 자, 그럼 여기서 했을 때 넘어가면 3K 제곱은 7K 제곱에 마이너스 147 하면은 와우, 미리 계산해버렸죠. 그러면 10K 제곱에 147. 그럼 넘어가면 7K 제곱은 147. 그래서 K 제곱이 2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제 쓸 때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쓰고, 그 길이를 알려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친구는 딱 봤을 때 이 앞에 머릿말이 다 똑같죠. 적분이랑 유사합니다. 저 친구 또 사다리 꼴이 있네. 살짝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지워버려요. 자, 1부터 10까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같으면 뒤에 것끼리 계산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AK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전개를 하시고, 그럼 이 친구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10까지 AK 플러스 1, 이 이제 12. 이 친구 계산하면 1이다, 맞죠? 그러면 안 됩니다. K1부터 10까지 AK, 그 다음에 1을 1부터 10까지 가니까 총 10이 돼서 1부터 10까지 AK가 2가 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K1부터 10까지는 AK 제곱이 2가 넘어가면 14가 되죠. 그래서 답이 1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6번. 이 친구는 잘 보면 이 두 친구 사이의 관계를 잘 보려고 하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아, 이만큼 평행이동하네 라는 뜻이고, AC가 Y축에 평행하다. 우리가 Y축에 평행하다는 뜻은 X값이 같다 이 뜻인 거죠. 아, 즉 요 길이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BC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모든 각이 60도다, 그 다음에 모든 한 변의 길이가 다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B좌표가 P, Q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지나는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로그 2의 4P는 Q승,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대입을 하지 마시고 정리가 되기 전 상태에서 대입을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AC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X축과도 평행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삼각형의 높이 루트 3, 여기가 한 변의 길이 1, 그러면 이 좌표가 표현이 됩니다. P 더하기 루트 3 Q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대입을 해줍니다. 로그 2에 P 더하기 루트 3 Q 마이너스 1. 이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 이렇게 되니까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P 더하기 루트 3은 로그 2의 4P에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P 더하기 루트 3은 2P, P는 루트 3. 그러면 Q, 2의 Q승은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구해보면 그러면 2의 Q승은 4루트 3, P제곱은 3 해서 12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좌표가 주어지면 좌표 값 구해서 이렇게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이 친구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7번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최고차항 개수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답이 뭘 해놨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누어 놨죠. 나누기 빼기가 되면 공통인자가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나누면 뭐가 사라질까 했을 때 G 사이를 딱 대입해보면 FF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가 사라지는구나, 이거를 딱 캐치를 하시고, 그럼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 이 뜻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을 잘 보면 이제 식추론을 갈 텐데, 결과론적으로 이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함수 식추론으로 갈 때 첫 번째는 근의 형태로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가면 되는데, 근의 형태로 가든지 일반형으로 가든지 그거는 이제 조건을 보고 잘 따지면 되는데, 1일 때 3일 때 근을 갖죠. 근을 가지면 근의 형태로 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일반형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쓰는 거. 근데 근의 형태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fx가 1에서 3에서 알파에서 이렇게, 하나는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근의 형태로 식을 쓸 때는 중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중근 여부는 봤을 때, 중근 여부가 되면 중근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가 1일 때 3일 때 각각 해보면 1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소비교입니다. 얘는 중근이 안 될 때,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될 텐데, 알파의 위치가 너무 못생긴데, 알파의 위치가 제일 왼쪽, 가운데, 제일 오른쪽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개형이 되게 많은데, 나조건을 잘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원소의 개수랍니다. 그러면 1을 포함하죠. 1개, 2개 탈락, 1개, 2개 탈락, 1개만 있어야 됩니다. 1보다 큰 1개, 요거 괜찮고, 1보다 큰 1개, 2개 탈락, 1개, 2개 탈락.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요 친구만 살아납니다. 왜냐면 1보다 큰 x값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인 게 한 군데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자,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자, 우리가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은 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이제 알파 했을 때 x-알파 이렇게 되는 친구만 미분 불가능이죠. 나머지 친구들은 홀수 짝수 했을 때 접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만 보면 gx가 절대값 fx 곱하기 a-x 이렇게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빠르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제 대칭성의 표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내가 x 좌표를 쓰는 방법.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그대로 가볼게. 2분의 a에 대해서 요 사이, 우리가 대칭이 된다는 뜻이 사이 거리가 같다 이 뜻이거든요. 사이 거리가 같으면 이 친구를 더해주면 얘가 x 좌표가 a-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이 사이 거리가 같다. 근데 x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a-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요 대칭축을, 우리가 이제 대칭성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칭축을 구하는 건데, 발음이 뭐하는 문제지. 대칭축이 이제 찾는 게 핵심인데, 요 함수 표현에서는 대칭축을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두시면 x가 2분의 a 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사이 거리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대칭축을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 값이 실제로 x 좌표를 나타낼 때, 여기는 이제 x 좌표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떨어진 거리를 x라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함수식으로는 적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평행 이동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표현. 얘는 이제 두 개 더하기 반을 하시면 2분의 a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이 친구는 두 개 더하기 반, 이렇게. 이해되겠죠?
거리와 x좌표. 그럼 이 친구도 컴파일밴 대칭 축 찾기 야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아는 방법은 핵심이 뭐다? x 또는 y의 부호 변화. 마이너스가 딱 붙어 있으면 무조건 대칭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 두 개는 는 같다 해보면 x는 2분의 a에 대한 대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천천히 잘 보면 fx가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그러면 알파 1, 3 이렇게. 그러면 대칭 이동을 시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뭐 어떤 2분의 a 값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겠다, 맞죠? 그러면 모든 값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여기로 바뀌죠. 3 a-3 이렇게. 다음 이 친구는 a-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알파. 자, 요 순서대로 이제 순서가 바뀔 텐데 뒤집어지니까. 자,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그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면, 요렇게 근이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미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얘는 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근들이 전부 다 짝수가 돼야 되죠. 짝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짝지를 이뤄야 된다, 맞죠? 그러면 a-알파가 3이 돼야 되고, a-1이 1이 돼야 되고, a-3이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2가 되고, a가 2가 되면 알파가 -1이 된다. 요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하면 근이 주어지면 요렇게 홀수, 짝수, 차수 또는 홀수, 차수 해서 접하게 제곱 또는 세제곱으로 만들어 준다가 핵심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맞춰주는 거 적분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저런 식으로 근을 맞추는 거는 그럼 결과론적으로 f0 곱하기 4a 분의, 자, 천천히 3번입니까? f0 곱하기 f4a 분의 g4a 하면 절대값 f4a f-3a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3차함수랑 3차함수를 곱했는데 그 지금 잘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f4a f-3a.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4a 날라가고 a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f-6이랑 f0. 자, 그러면 fx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아까 전에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다 날라가니까 상관없다 했죠. 위에 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제로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친구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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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럼 3 나눠주고 15 곱하기 7 하면 105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대칭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이 미분 가능해지려고 하면 근에서 짝수 또는 홀수 이런 식으로 접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자,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랍니다. 그러면 구별하지 않고 하니까 서로 같은 것을 다른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중복조합이 되겠다, 맞죠? 그럼 이 문제는 중복조합.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보면 이제 여학생이 받는 연필의 개수, 남학생, 그러면 포맷 자체를 남학생 2명 1, 2, 여학생 1, 2, 3. 그러면 연필과 이렇게 연필, 볼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다 똑같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연필 개수를 A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볼펜의 개수도 똑같답니다. 그러면 B 여학생은 연필을 한 자루 이상씩 받고 A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복조합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시면 된다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볼펜을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전체 연필 개수가 몇 개입니까? 7자루, 볼펜 4자루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 정리를 할 때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는 연필은 여자를 기준으로 잡고 볼펜은 남자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그 남은 볼펜의 개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연필 따로 볼펜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필 따로 볼펜 따로. 그럼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자, 연필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안 되겠죠. 3일 때는 이미 9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 A가 1이 되면 남자 2명이 남 1, 남 2가 받을 수 있는 연필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3 빼면 4. 그럼 이 친구는 2 하면 6이니까 총 연필이 1개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A가 1일 때는 2H4, A가 2가 되는 경우에는 2H1, 그러면 5H4, 5C4, 그 다음에 2C1 해서 7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들은 따로따로니까 그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볼펜은 B가 이제 1일 때, B가 2일 때가 딱 끝이죠. 그럼 이때는 여학생들이 경우의 수가 1개, 왜냐면 아무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총 3명 중에서 볼펜을 이제 2자루를 받을 수 있으니까 3H2 이렇게. 그러면 4C2, 4, 3, 12에 6, 7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2개 곱하면 얼마? 7, 7, 49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천천히 봤을 때 중복조합 문제고, 연필 따로 볼펜 따로 이렇게 봤을 때 연필은 여자를 기준으로 하고 볼펜은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 친구 양의 실수에 대해서 t세제곱 x-t가 곡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 친구의 뜻이 접한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때 실수 A 값을 ft라고 하는데, 그럼 항등식 정리죠. 그럼 첫 번째, 접점을 우리가 알파로 잡겠습니다. 접점의 x좌표를 x는 알파. 그러면 t세제곱 ln 알파 마이너스 t, 일단 만나야 되죠. 2에 알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기울기, 이 친구는 미분을 해도 그대로죠. 2에 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ft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일단은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ln 알파 마이너스 t는
여기 알파 대입을 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t세제곱 날라가고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알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접점인데 t에 관해서 t가 바뀌면 바뀔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개형이 다 달라지니까 접점이 바뀌겠죠. 알파가 t에 관해서 매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a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매개가 되어 있는데 a 대신에 우리가 ft를 대입을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파가 t에 관한 매개변수. 그 매개변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방법이 t 값이 바뀔 때 알파 값이 바뀌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해석을 할 때가 중요한데 알파 마이너스 t 항상 변하는 값이죠. 근데 잘 보면 결과론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t가 뭡니까? lnx랑 x분의 1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가만히 잘 보면 신기한 게 lnx랑 x분의 1은 만나는 교점이 항상 고정이죠. 오케이. 여기를 뭐 미지수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lnx랑 x분의 1은 만나는 교점이 이미 고정인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다? 알파 마이너스 t도 이미 고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알파는 t 플러스 베타 요렇게 이제 매개가 된다. 이 매개 방정식을 찾은 거죠. 베타가 얼마인지는 뭐 중요하진 않죠. 상수항이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식 정리를 하면 요 판단이 좀 중요합니다. 매개 변수기 때문에 식을 추론하는 거. 그럼 이제 t 세제곱 ln 베타 그 다음에 이 2의 알파 대신에 t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ft 콤마 얘도 이제 베타분의 t 세제곱 2의 t 플러스 알파 t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ft.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f 프라임을 구해야 되죠. f 프라임을 구하려고 하면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미분을 해보면 그러면 3t 제곱 ln 베타 상수항이니까 2의 t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ft. 미분하면 1 얘는 상수항이니까 사라지고 f 프라임 t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뭡니까? 이 친구가 미분을 해도 그대로 살아남죠. 그래서 t 세제곱 ln 베타이기 때문에 날리고 그러면 1 f 프라임 t가 t분의 3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t가 1 t분의 3.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가 상수 취급이 어떻게든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딱 얘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상수 처리가 되는 이 친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수 처리를 해서 제가 풀었는데 요 친구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알파도 t에 관해서 매개 변수가 맞긴 한데 요 친구가 lnx랑 x분의 1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 마이너스 t인데 걔가 항상 고정이죠. 얘는 평행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수항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t에 3분의 1입니까? 3분의 1을 대입을 하시면 1 9 8 그러면 제곱을 하면 64 이렇게 이해되겠죠? 요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매개변수 미분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그 혼동을 줬을 수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봅시다. 오케이. 자, 좌표 평면 위에 AB는 5고 A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위치 관계부터 판단을 해보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대충만의 중심인가?
요렇게 됐을 때 이 두 점이 A랑 B인 거죠. O1, O2. 자, 그렇게 하고 중심으로 한다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AB 사이, 중심 사이 거리가 5면은 당연히 각각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B가 C가 이제 O1 위의 점이라고 하는데, 원 위의 점이면 우리가 핵심이 뭡니까? 반지름 AC 길이가 이미 5로 정해져 있는 거다, 맞죠? 근데 코사인 CAB가 5분의 3이 되려고 하면 핵심이 뭡니까? 정사형 느낌이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5라는 지점에 C가 코사인 요 세타가 요 CAB를 세타로 두면 요 세타가 5분의 3 대 4 요렇게 이제 위치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얘 살짝 휘었네. 얘 너무 많이 지었는데. 자, 다시 이것도 휜 것 같은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자, 여기서 봤을 때 높이가 4 이런 식으로 길이가 이미 CA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를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치 관계 계속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AB, CD가 내적을 했을 때 30이랍니다. 근데 D가 지금 O2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B로부터 거리가 5인 지점들에 다 있는 거죠. 자, 근데 AB 내적 CD를 했을 때 지금 잘 보면 AB는 크기가 이제 우리가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내적값이 30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내가 5인 걸 알아. 근데 이 친구 모르고 이 친구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요 말을 한 번에 정사형 처리를 한다 라는 거. 정사형 처리를 한다 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둥둥둥 떠다니는 친구가 있을 때 내적을 하는 방법은 요 말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만들면 여기가 이제 실제로 세타죠. 그러면 CD 길이의 코사인 세타가 여기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정사형을 내려서 이 내적 이거 이렇게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마가 정사형을 AB로 내렸을 때 길이가 6이 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2였으니까 여기 일직선을 더 그어보고 그럼 이제 요 사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CD를 정사형을 내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C'이 될 거고 4가 더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요쯤에 좀 더 요쯤이 4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C', D'이 정사형을 내린 벡터 CD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5 하면 딱 30이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D는 어떻게 찾냐면 D는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그어줍니다. 그러면 D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정사형 할 때 왜 요 밑에는 안 그어줬어요? 라고 하면 이건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어차피 아래로 가나 위로 가나 어차피 대칭성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설정으로 가나 아래 설정으로 가나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는 이제 대칭성이 아니죠. C가 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CD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CD 거리가 9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다 이 뜻인데 이 위치 관계 찾을 때는 어떻게? 딱 무조건 원의 중심 딱 이어주고 그럼 5면 3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CD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CD 거리는 이 전체 길이가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만큼 딱 올라가 있는 거니까 루트 37 하면 66 36이니까 6점 얼마니까 9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채택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친구는 휘었네. 이렇게 되는 친구는 다시
해보면 C, D2. 그러면 이 친구는 사이 거리가 6이고 총 떨어진 거리가 4에 3이니까 총 7이죠. 그럼 7, 7, 49에 6, 6, 36 하면 85인데 야 99, 81 해서 9. 얼마보다 크죠. 그래서 D2는 안된다. 요렇게. 그래서 안되는 친구는 지워주겠습니다. 위치 관계를 판별을 해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삭제. 그러면 자 요까지 해서 D의 위치 관계를 판별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가 원의 중심을 딱 찍어주고 여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 그럼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AB. 자 P가 1인데 우리가 1에서 대충만 판단을 해보면 타원이 나오네.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고정된 AB 벡터의 내적이죠. 벡터 내적값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크기 방향 모두 고정이 안 돼 있다 맞죠? PA, PB는 왜냐면 P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위의 점 P는 이제 벡터를 원점이 되거든요. 원위의 점 P 크기와 방향이 고정이 안 되면 원의 중심으로 벡터 분해. 요거 왜냐면 크기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원의 중심을 M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PM 더하기 MA.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크기가 고정이 되는 거죠. PM 더하기 MB.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PM 제곱은 우리가 이제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여기가 2분의 루트 37이었죠. 그러면 PM 제곱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37 하면 제곱하면 4분의 37. 그 다음에 PM 내적 MA 더하기 MB 이렇게 되죠. 더하기 MA 내적 MB. 이 친구는 이제 고정이 되고, 왜냐면 다 고정점들이니까 MA, MB. 이 친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하죠. 우리가 원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방향 인자만 딱 따라가 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최대가 되려고 하면 PM이 MA 더하기 MB의 방향과 same 할 때,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37에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합니까? 중점 벡터. 오케이. 반띵하고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2 곱하기 AB 중점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N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MN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MN 사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톡 떨어지면 요 사이 거리가 6이었죠. 그럼 딱 중점이니까 요 거리가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개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요 친구가 3. 그러면 요 친구가 이제 2.5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총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평면을 따오면 됩니다. NP.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M까지 높이는 4와 3의 중점인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좀 계산하기 편하게 2분의 7 루트 2 이렇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만 좀 해보면 4분의 37 더하기 얼만겨? 2 날려주고 하나씩 그럼 2분의
루트 37 곱하기 루트 14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A 내적 MB는 어떻게 됩니까? MA 내적 MB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내적 이 친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복잡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벡터 분해를 한다. 이렇게 요 높이 요 친구 내적 이런 식으로 이해될까요? 오케이. 이게 루트 7이 아니구나. 어쩐지 뭐가 이상하댔다. 2분의 7의 루트 2구나. 오케이. 답이 안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편안. 그러면 7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MA 내적 MB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평가원에서도 많이 쓰고, 벡터 내적 했을 때 그 좀 불편하면 내적 값을 벡터 분해를 수직 벡터로 분해를 하시면 수직끼리 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수직 벡터로 분해하기,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MA는 요 높이 요거, 그 다음에 MB는 요거 높이에 요거. 그럼 요 높이의 제곱 얼마입니까? 우리가 2분의 7이라고 구해놨죠. 그럼 2분의 7의 제곱 4분의 49 더하기 x값 좌표는 요 친구 사이 거리가 얼마? 3이었고 요 친구가 3이니까 요 친구가 6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우리가 요 전체 길이가 지금 6인데 여기가 거리가 3이었고 요 거리가 2니까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 해서 더하기 6 요렇게. 그럼 요 친구 계산만 해보면 86입니까? 그러면 이제 2분의 43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2분의 43 더하기 2분의 12 하면 2분의 55 이렇게 되고, 2분의 7 하면 루트 74가 되니까 여기가 AB가 돼서 두 개 더하면 31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위치 관계 판단을 할 때 그냥 이제 중점 찍어 놓고 원을 직접 그리지 않아도 요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M이니까 다시 요 전체 길이가 6, 3, 여기가 2, 3 했을 때 중점 찾고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치 찾는 거 하나,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 친구 벡터를 했을 때 바로 계산이 안 되면, 크기랑 방향이 고정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한다. 정사형을 내려서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 벡터 분해를 할 때는 크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 벡터 분해, 크기 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친구들 내적을 할 때 요 친구 원은 항상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인자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방향인자가 최대한 같으면 되죠. 내적을 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방향이 딱 일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모든 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MA 더하기 MB의 방향과 세임하게, 그럼 2분의 루트 37만 곱해주면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MA 내적 MB를 하실 때 얘가 MA 크기 곱하기 MB 크기의 사이에 세타 하는 게 더 극혐이죠. 요 사이 각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코사인을 구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이제 수직 벡터로 분해를 하자 라는 거. 수직 벡터의 분해가 결과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좌표 계산입니다. 뭐 1,3 뭐 2,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우리가 x값 따로 y값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만큼 갔을 때 3만큼 갔을 때, 그 다음에 2만큼 갔을 때 2만큼 갔을 때, 그러면
요 벡터랑 요 벡터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수직 벡터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계산 원리.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벡터 문제 중에서 위치 관계랑 계산이 적절하게 잘 섞인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